강의사는 증시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기 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10만 금융전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12월 21일 토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네, 이미 뭐 아침은 일찍이 밝았고요. 어제 서울은 눈이 내렸습니다. 근데 이미 워낙 제설이 빠르게 되는 터라 일반 도로에는 눈이 다 싹 치워졌는데요. 그래서 지난주에도 왔던 어린이대공원에 다시 왔습니다. 너무 좋지 않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눈이 참 좋아요. 아직 좀 어린 것 같아요. 운전하시는 분은 운전 조심하시고요. 그래도 눈이 너무 예쁜 것 같아요. 겨울의 멋과 맛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오늘 미국 시장은 반등에 성공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장 한마디, 모든 게 다 좀 애매하다. 인플레 수치도, 주식 반등의 폭도, 채권 금리도. 네, 월요일날 뭐 수치를 하나하나 보면서 이야기할 건데, 그나마 다행인 점은 지수가 계속 우상향하면서 마무리되었다라는 점이 그나마 가장 괜찮았던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반등이 아침부터 계속 조금씩 올라가면서 그 줌에서 마무리되었던 거고요. 이렇게 이제 많이 올라가게 된 가장 큰 이유는 그 예상보다 PCE, 소비자 물가지수가 높지 않게 나왔기 때문에 그것들이 반영이 되면서 시장이 반등을 하는 흐름을 보여주었습니다. 시장 예상보다 낮았던 건 분명한 것이 채권 금리도 어제 굉장히 가파르게 오르던 것도 좀 떨어지는 양상을 보여주었어요. 그러나 어제 오른 것만큼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자, 이 부분이 애매합니다. 반등은 좋았는데, 그리고 또 월요일날 보시겠지만 오르다가 계속 올라서 끝난 게 아니고 오르다 싹 기면서 끝났어요. 그래서 반등 나올 때 반등이 잘 나오긴 했는데 약간 애매하다, 뭐 이렇게 정도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10년물 국채금리는 4.566에서 4.53%를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떨어지긴 했어요. 3.6bp가 떨어졌는데 많이는 안 떨어졌죠. 그래서 약간 조금 애매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가 헤드라인은 2.4%가 나왔습니다. 지난달에 2.3%였으니까요. 조금 올라갔고, 전월비는 0.2에서 0.1%가 나왔습니다. 중요한 근원 개인 소비지출 물가지수는 2.8%가 그대로 나왔습니다. 지난달에도 2.8%였고요. 단 전월비는 0.3에서 0.1%로 떨어져서 이 부분은 상당히 다양한 점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인 지출은 0.3%가 0.4%로 조금 늘었고요. 소득은 0.7에서 0.3%로 조금 주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미시건대 소비자 기대지수, 심리지수, 평가지수는 모두 상당히 잘 나오는 그런 양상을 보여주었습니다. 평가지수 같은 경우는 가장 높게 튀었는데요. 지난번에 갑자기 쑥 빠져 좀 이상했다 했더니 75.1로 굉장히 높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치는 2.6에서 2.8로 조금 올라갔고요. 5년은 좀 내려왔습니다. 3.2에서 3.0%로 인플레 기대치는 조금 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어요. 자, 이 PC 지표들이 예상치 안짝으로 나왔기 때문에 그동안 이거 인플레가 큰일인데, 그래서 금리가 계속 올라가면 이거 우리 어쩌지? 그러면서 놀라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던 흐름이 다행이네, 괜찮네, 이러면서 이제 반등을 했다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어요. 그러나 이게 지금 완전히 안정된 건가요? 조금 애매하죠. 조금 애매한 거는 분명히 맞는 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 연준 인사의 발언이 있었는데요. 베스 헤메 클리블랜드 연은 총재의 발언이 있었습니다. 이번 금리 인하에 반대표를 던지신 분이에요. 근데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한동안 다소 제약적으로 금리를 유지해야 한다 라고 얘기했고요. 통화정책이 중립적 기조에서 그렇게 멀지 않다는 내 추정에 기반하면,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좀 이따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인플레이션이 2% 목표를 향한 경로를 재개했다는 추가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정책을 유지하는 것을 나는 선호한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아슬아슬한 금리 인하 결정이었다 라고 얘기했고요. 인플레이션이 2% 위에서 너무 오래 정체되면 기대 인플레이션이 다치 풀리고 인플레이션을 우리 목표로 되돌리기가 더 어려워질 위험이 있다.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이 지금 상태에서 안 내려가고 이렇게 멈춰 있으면 우리가 목표하는 인플레이션을 낮추는 그것이 작동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이런 얘기를 한 것이죠. 자, 근데 아까 했던 얘기, 통화정책이 중립적 기조에서 그렇게 멀지 않다는데,
이분이 아마 전도표 제일 높은 데서를 찍었겠네요. 아마도. 뭐라고요? 중립금리 수준에서 멀지 않다고요? 지금 미국 금리가 얼만데? 4.5인데? 4.5인데 중립하고 가깝다고? 아, 4% 찍은 분이 이분이겠군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 그래도 이거는 좀 제가 너무 저금리 시대를 오래 살아서 그런가요? 그 리먼 사태 이후로 거의 뭐 유럽에서는 마이너스 금리였고 미국도 거의 제로 금리 수준이었으니까 그걸 너무 오래 살아서 그런가요? 이분 말씀이 좀 저도 좀 생경하게 들립니다. 자, 그런데 이게 맞다면 계속 저희가 최근에 우려를 하면서 말씀드렸던 안전자산의 수익률이 너무 높아요. 위험자산보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 그 고민을 해야 되는 그런 대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오스틴 글스비 시카고 연은 총재의 발언도 있었는데 이분은 이런 식으로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연준 목표치를 향해 나아가고 있다는 긍정적 신호다. 이번 PC는 이렇게 얘기했고요. 11월 PC는 최근 몇 달 동안의 경직적 흐름이 경로 변화라기보다도, 그러니까 잘 안 내려갔던 게 이게 다시 이렇게 위로 올라 치솟는 그런 거라기보다도 범프, 그냥 이렇게 울퉁불퉁한 것을 시사했다고 본다라고 얘기했고요. 미국 인플레이션은 여전히 2%를 향해 둔화 경로에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애매한 지점을 만드는 대목이 뭐 어제 오후에 이미 나왔습니다만은 미국 연방정부 임시 예산안이 하원에서 부결됐습니다. 이거는 이 내용은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입김이 상당히 들어간 내용이거든요. 특별히 이제 제한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빚을 제한하는 거, 부채 한도 이렇게 제한하는 걸 폐지하자라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했을까요? 네, 전부 반대했습니다. 근데 부결이 되려면 공화당도 반대를 해야 되잖아요. 공화당이 반대를 했습니다. 그래서 반대가 235표, 찬성이 174표예요. 그러니까 공화당에서 38표의 이탈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공화당 내에서의 지도 어떤 력이 조금 애매해졌다,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다음 주에 어떤 식으로든지 영향을 미치면 안 되는 뭐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겠습니다. 일단 21시 0시를 통해서 이거 다시 한번 그 투표에 붙여질 거고요. 통과되면 아무 문제가 없는 거고, 만약에 이거 또 부결돼 가지고 정부가 셧다운이 되게 되면 과거에도 셧다운이 좀 길었을 때 뭐 한 30억 달러의 그 실질적 피해를 입혔다라는 분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경기에는 당연히 안 좋고 경제에도 안 좋고 주식시장에도 좋을 건 없는 그런 뉴스가 되겠다라고 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되는지 조금 고민되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그 채권왕이라고 불리는 건들락이 현금 보유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좀 했습니다. 모델 포트폴리오에서 현금 비중을 약 30% 정도 유지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그 현금 수익률 손실은 크지 않을 것이다. 현금이 무슨 수익이 있어요? 아무 수익이 없죠. 근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뭐냐면 현금을 좀 들고 있는 것이 채권 잔금을 들고 있는 것보다 안전하다라는 얘기를 한 것이 되겠습니다. 네, 채권쟁이가 채권 잔금을에 투자하지 말아라 하는 얘기를 하고 있고, 만약에 투자할 거면 단기 듀레이션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구성해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4.5% 중반까지 왔음에도 불구하고 10년물이 이렇다고 얘기하는 건 채권 시장에 있는 채권쟁이들이 지금 상황을 어떻게 느끼고 있는지를 잘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 연방정부 부채 한도 폐지해줘, 이런 얘기를 트럼프 행정부에서 지금 한 거기 때문에 채권쟁이들은 불안하겠죠. 얘네들 도대체 채권 발행 얼마나 할 거야? 그러면 미국이 빚이 얼마나 되는 거야? 지금은 갚겠지만 나중에 갚을 수 있겠어? 아이고, 이거 돈값 되겠네? 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예, 인플레 다시 올라오겠네? 돈값 됐다는 게 인플레이션이잖아요. 그래서 채권시장 그런 우려를 할 수 있는 뭐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일본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왔는데요. 11월치가 2.7% 나왔어. 지난달에 2.3이었는데 얘네는 어쩔 거야 지금. 전월비는 0.6%예요. 얘네 지금 어떻게 할 거냐고. 이런데도 금리를 동결했어요. 아마도 미국이 금리를 내리지 않고 동결하는 시점에서 금리를 올리는 태도를 취하지 않겠는가라고 싶습니다. 자, 어쨌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감들이 조금 낮아지면서 달러 환율이 아주 큰 폭으로 좀 떨어졌고요. 엔화도 큰 약세에서부터 강세로 전환을 했습니다. 구두 개입도 조금 있었습니다.
자, 나머지 것들은 이제 월요일 날 아침에 한국 장전하면서 여러분들과 같이 이야기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화이트 크리스마스 될까요? 그리고 지금 보니까 어제 저녁은 눈이 오면서 굉장히 좀 따뜻했어요. 어제 저녁 저도 조금 늦게까지 있었는데 근데 지금은 어제 저녁보다 조금 더 추운 것 같아요. 네. 지금 이렇게 하다 보니까 지난주도 추웠는데 손이 좀 시려운 그런 때입니다. 밖에 나가실 때는 방한 잘 하시고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한 주말 되시길 빌겠습니다. 자, 인사드려요. 안녕.